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스산한 헛간 대들보에 남자의 시체가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고, 공포에 질려 바라보면 갑자기 그 시체가 자신을 향해 오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계단 밑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거대한 손이나 괴물이 숨어 있다가 자신의 발목을 낚아채 지하실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꿈도 자주 꿉니다. 악몽은 현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철길 근처에서 놀다가 친구가 달려오는 화물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이후 꼬마의 꿈에는 기차 소리, 철길,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가 남기고 간 오랜 상자 속 공포소설을 읽은 날 밤부터는 수년 동안 책 속의 괴물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악몽에도 시달렸습니다. 꼬마는 악몽을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소설 속 기괴한 상상력에 매료되었고, 악몽으로 고통받는 대신 차라리 그 악몽을 직접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꼬마는 훗날 현대 공포 스릴러 문학의 거장이 된 스티븐 킹입니다. 스티븐 킹에게 꿈은 단순한 잔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작의 원천입니다. 킹의 수많은 대표작 중에는 핵심 장면이나 설정 전체가 실제 악몽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저리.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잠든 킹은 광기 어린 팬에게 감금된 작가의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자가 작가를 잡아두고는 그의 살을 도련의 돼지에게 먹이고 소설의 가죽 표지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죠. 깨어나자마자 공항 라운지에서 정신없이 메모를 남겼고, 이 섬뜩한 악몽은 킹의 가장 뛰어난 심리 스릴러 미저리 앤 위키스 캐릭터로 탄생했습니다. 샤이닝. 콜로라도의 한 낡고 스산한 호텔에 묵으면서 킹은 꿈을 꿨습니다. 어린 아들이 긴 폭도를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고 소방호스가 뱀처럼 아들을 쫓아가는 악몽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킹은 담배를 피우며 생각의 고리를 이어갔고, 호텔이라는 고립된 공간과 그곳에서 광기에 사로잡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스티븐 킹의 작품 세계에는 누구나 떠올리는 대표작 외에도 이것마저 꿈이었다고 싶을 정도로 기발하고 섬뜩한 꿈 관련 일화들이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 거머리가 바글거리는 쓰레기통.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쓰던 중 주인공 아이들이 경험할 결정적인 공포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아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악몽을 꿨는데 자신이 어린 소녀가 되어 폐기된 냉장고들이 가득한 쓰레기장에 갇혀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며 날개 달린 거머리들이 쏟아져 나와 살점 속으로 파고들었죠. 킹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동시에 찾았다 하고 환호했고, 이 악몽은 소설 속 패트릭 호크스테터 캐릭터가 겪는 가장 기괴한 죽음 장면으로 쓰였습니다. 랭콜리어 종이를 찢어먹는 괴물. 시공간의 균열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상하던 중 과거의 시간을 정리하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체리색 커튼 뒤에서 톰미다 마키 같은 이빨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 현실의 종이와 공간을 사과처럼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킹은 깨어나자마자 시간을 갉아먹는 괴물 랭골리어의 디자인과 소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핑거 세면대에서 자라는 손가락. 호텔 욕실 세면대를 보다가 잠든 킹은 꿈에서 세면대 배수구 구멍으로 사람의 살아있는 기다란 손가락 하나가 스르륵 뻗어나와 꼼지락거리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오직 배수구에서 손가락이 자라나는 공포만으로 단편 하나를 가득 채워버린 대표적인 악몽의 직송 작품입니다. 결국 스티븐 킹에게 꿈이란 기묘한 아이디어를 얻는 영감의 창고이자 인간 내면의 진짜 공포를 끄집어내는 유용한 도구인 셈입니다. 킹은 자신의 꿈에 대해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꿈은 밤마다 거니는 무료 영화관이다. 어떤 날은 상쾌한 판타지 영화가 상영되지만 대부분은 알등급 공포 영화가 상영된다. 나는 그저 무료표를 끊고 들어가 관람한 뒤 아침에 나와서 관람평을 글로 옮길 뿐이다. 스티븐 킹과 꿈, 무의식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데뷔작 캐리와 관련된 일화는 무의식과 직관이 어떻게 작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킹은 고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부업으로 소설을 쓸 당시 자신이 학창시절에 보았던 두 명의 비운의 여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은 성경 구절을 외우게 강요하는 지독하게 종교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늘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고, 다른 한 명은 간지를 앓으며 놀림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킹은 이 두 학생의 불행한 삶과 자신의 유년기 악몽 속 벼랑 끝에 몰린 아이의 잔상을 무의식 속에서 결합했습니다. 만약 저렇게 억눌린 아이에게 염동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나꿈이 캐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캐리와 꿈 이야기는 작품 안에서만 머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캐리의 출판은 킹에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순간이 되었습니다. 캐리는 킹이 쓰다가 실패했다고 느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원고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담뱃재와 먼지가 묻은 원고, 뭉치를 발견하고 되살린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원고에서 엄청난 몰입감과 무의식적 공감을 느꼈고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가 있어. 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여고생들의 심리는 내가 도와줄 테니 제발 계속 써봐라고 킹을 설득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원고를 완성한 킹은 이 작품의 출판권이 40만 달러, 하나 약 20억 원 이상에 팔렸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난해서 전화비도 못 내 남의 집 전화를 빌려 쓰던 킹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마치 환각이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캐리는 악몽처럼 억압받던 소년의 상상에서 시작되어 버려진 원고를 찾아낸 아내의 직관을 거쳐 가난했던 한 청년 작가에게 꿈보다 더 꿈같은 현실을 선물해준 스티븐 킹 인생 최고의 반전극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악몽이 선물한 작품들로 작가로서의 꿈을 이룬 킹은 맑은 희망의 꿈을 정교하게 다듬어낸 작품으로도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인생작으로 꼽히고 있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의 많은 다른 소설들처럼 꿈의 영감과 얽힌 일화는 없지만 스토리의 핵심 주제가 바로 꿈을 꿀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입니다. 작품 속 두 인물은 꿈, 희망을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레드 감옥 안에서 희망이나 꿈은 위험한 거야.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 앤디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킹은 억울하게 수감된 은행가 앤디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과정을 완벽한 서사로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에서 꿈은 영감의 출처가 아니라 인간을 살게 만드는 구원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 3억 5천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쥔 현대 영미 문학의 살아있는 신화로 평가받는 스티븐 킹. 스티븐 킹 문학의 가치는 어쩌면 이 모든 수식어의 밑바탕이 된 꿈의 이면인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무의식의 파편을 다듬어 사회의 불안과 인간 내면의 절망을 비추고 끝내 그 안에서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건져 올리는 꿈 말입니다.